제가 지금부터 비슷한 자세로 서로 다른 코스로 한번 보내볼 건데요. 시범 영상을 보면서 어떤 요소가 이제 코스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걸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공을 치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비슷한 동작으로 서로 다른 코스로 보내보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디를 보고 막아야 될까요?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제 방금 전 상황 같은 경우가 이지선다에 걸린 상황인데요. 상대가 이런 코스를 결정하는 요소를 숨기면서 혹은 그런 걸 이용을 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제 뿌렸는데, 이런 경우 어떤 걸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코스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방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몸의 방향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대각선으로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몸이 내가 칠 곳을 향해서 이렇게 먼저 열려 있죠. 이게 대각선. 그리고 직선으로 보내는 거는 이게 이제 몸의 방향으로 보내는 건데요. 물론 이제 몸의 방향을 이쪽으로 혹은 상대방의 백 쪽으로 보게 하고도 코스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제가 백 쪽으로 몸의 방향을 보고 코스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몸의 방향은 백 쪽을 향해 있지만 포핸드 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해서 손목도 꺾었고요. 타점도 아까보다 더 뒤로 끌어당겼죠. 더 뒤쪽으로 해서 안으로 감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체중 이동도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제 힘의 방향을 왼쪽으로 이렇게 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의 방향으로 기본적으로는 코스를 바꿀 수 있지만 다른 요소를 통해서 코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방향을 볼 때는 이런 다른 요소가 섞이는지를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면 조금 더 코스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타점인데요. 아마 타점에 대한 얘기는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밀리면 직선밖에 안 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카메라라서 사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앞쪽 타점에서 칠 때와 뒤쪽 타점에서 칠 때 이거를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앞쪽 타점에서 쳤을 때인데요. 앞쪽에서 치게 되면 팔이 이렇게 앞쪽으로 끌려 나오니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라켓 각이 안쪽으로 다 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른 특별하게 손목을 이렇게 젖힌다거나 아니면 안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내민다거나 이런 동작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안쪽으로 이제 힘을 닫아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핸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쪽으로 샷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백 쪽에서 돌아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타이밍을 늦췄을 때 코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늦췄을 때는 라켓 각이 이렇게 펼쳐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이 맞으면 이제 상대방의 백핸드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늦춰서 맞으면 다른 요소를 넣지 않는 한 공이 직선 혹은 상대방의 백핸드 쪽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앞 타점에서도 상대방의 백핸드 쪽으로 보낼 수 있고 뒤쪽의 타점에서도 상대방의 포인트 쪽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 요소를 한번 이용해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타점에서 서로 다르게 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해서 칠 때도 있었고요. 몸의 방향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면서 이렇게 밀어서 썼을 때도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이용해야 앞쪽 타점일 때 반대 방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없이는 오른손잡이 안쪽으로 코스가 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손목인데요. 사실 손목은 앞쪽에서 설명을 중복해서 했는데, 손목을 이렇게 안으로 감아 놓으시는 분들은 이제 대각선으로 칠 때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형태로 치게 되겠고요. 이걸 직선으로 보낼 때는 더 이렇게 원이 바깥쪽으로 그려지겠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손목을 이렇게 안쪽으로 감으면 공의 변화가 이렇게 커브 드라이브 안쪽으로 이제 감겨서 이렇게 생기고요. 라켓을 좀 올리면 이런 식으로 슈트의 형태로 변화가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 요소를 통해서도 코스를 바꾸기도 합니다. 앞쪽 타점에서 뒤쪽 타점에서, 그래서 늦춰서는 사실 비껴 맞추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슈트 드라이브, 뭐 일본식 표현으로는 나라시 뭐 이런 형태로라고 하는데, 슈트 드라이브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슈트 드라이브 형태에서는 사실 타점을 좀 앞에서 쳐야 돼요. 이게 앞쪽에다 대고 왼쪽으로 이렇게 쓸어 나가면서 쳐야 돼서, 슈트 드라이브 형태로 드라이브를 처리를 하는데 타점을 뒤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 이게 왼쪽으로 빠질 공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슈트를 했을 때는 무조건 타점을 앞에다 놔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점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커브 드라이브 역시 앞쪽 타점에서 하면은 이렇게 감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끌어들여서 이렇게 해야 감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떠 있는 공을 이렇게 제대로 감아서 치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스윙의 방향, 임팩트 시 힘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임팩트 시 힘의 방향은 잘 카메라상으로는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느린 시범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이 오면 지금 제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서로 이제 다른 코스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핵심은 공보다 라켓이 안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서 맞춰서 나갈 때는 공이 바깥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고요. 라켓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면 안쪽으로 이렇게 가져와지겠죠. 그래서 이 스윙의 궤도, 안에서 바깥으로 갔다가 다시 가지고 올지,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서 맞추면서 가지고 올지, 요 힘을 쓰는 이 방향에 대해서 이제 코스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요소가, 이게 디셉션의 핵심 요소예요. 이걸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심리전을 걸기도 하고 코스를 속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심리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스를 판단을 할 때는 임팩트 직전에, 저희가 릴리즈 포인트라고 하는데 힘을 방출되는 순간을 임팩트 직전에 공을 기준으로 라켓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한번 다시 공을 치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안에서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걸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이런 요소를 이용해서 코스를 대각선 혹은 직선으로 이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제 수비를 하는 입장이 문제겠죠. 상대가 이런 다양한 요소를 이용해서 이지선다를 걸었을 때 다 지키려고 하면 디펜스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각기를 이렇게 지키되 어떤 정보를 많이 이용해서 코스를 트는지를 판단을 하고,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상황에서는 상대가 이런 요소를 통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뺐다더라, 그런 단서들을 판단을 하면서 상대 손패를 확인하면서 디펜스를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 대해서는 상대가 치는 동작들을 보되 상대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정리를 해서 내가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대가 정보를 보여주고 그 정보를 이용하면서, 정보를 속이면서
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고 정보대로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이는 정보대로 치는 플레이어랑 상대할 때는 정보대로 지키시면 되고요. 만약에 보이는 정보를 이용해서 상대가 코스를 속이는 사람이라면 보이는 정보만 갖고 이렇게 손을 먼저 바꾸시면 디펜스가 금방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랑 칠 때는 상대가 이런 요소를 이용해서 코스를 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디펜스를 해내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근거리에서 제가 강타로 좀 쳐냈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상대가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공을 근거리에서 디펜스를 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쪽을 선택해서 찍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요소를 더 줄여주는 게 내 반구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리하기 어렵고 상대가 그 상황에서 조정하기, 제어하기 어렵게 되면 특정한 요소를 써서 볼을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가 특정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공의 스펙트럼을 줄여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펜스가 좋다는 거는 그런 공의 정보들, 상대가 나에게 주는 상대방의 정보들을 이제 추려서 압축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